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 양우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산화그래핀 연속제조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표 목차는 첫 번째 그래핀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국외, 연구 동향,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핀 제조 방법, 현재의 그래핀 대량 제조의 문제점 등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핀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그래핀이라는 건 간단하게 그래파이트의 한 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파이트는 일반적으로 판상 구조의 흑연이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그래파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래파이트의 층과 층 사이는 굉장히 얇은 반데르발스 펄스라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층은 힘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한 층을 분리해낸다고 한다면 이러한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은 2010년에 처음으로 가능성에 의해서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우수한 특성이 증명되었고,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안드레 가임이라는 분과 콘스탄틴 노브셀로프라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런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소재 분야입니다. 그래핀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전기적, 기계적, 열적, 과학적 특성이 기존에 발표되어 있던 소재 CNT나 다른 카파 등 이러한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도도 측면과 그 다음에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에서 발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투명 전구로 많이 쓰이는 이제 ITO 소재의 경우 스티프한 특성들 때문에 이제 밴딩을 했을 때 깨짐으로써 이런 플렉서블 전자 소재에 응용하기 위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전기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미래에 요구되는 이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전기적인 모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커런트 덴시티 등 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열적 과학적 특성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우수한 특성들로 인해서 이제 퀀텀 트랜스포트라든지 아니면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 전기적 특성들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차세대 소자로서의 응용에 굉장히 가능성을 다양한 발표들로 인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핀은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는 복합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전극, 방열, 가스 배리어, 인쇄용 잉크 등 다양한 형태로서 응용처를 찾을 수가 있었고, 특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응용이 되고자 기대되는 분야는 복합체, 에너지 전극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발표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예상과 다르지 않게 잉크에 대한 응용, 또한 안티스태틱이라고 하는 정전기 방지에 대한 응용들이 먼저 시작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분야로서 확장이 되는 것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응용과 가능성 때문에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이 그래핀을 갖고 상용화하고자 하거나 연구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 동향을 보면은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크게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이 CVD 방법과 플레이크 제조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CVD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어떤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금속 촉매 위에 합성하는 방법이고, 플레이크는 흑연을 이용해서 한 장 한 장 그래핀으로서 이제 박리시키는 방법인데, CVD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해외가 이런 특허의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그라핀을 제조하는 방법들은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흑연 위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라핀을 방이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흑연 위에 그 테이프를 붙였다 띄면 이렇게 흑연의 조각들이 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실리콘이나 그 목적 기판에다가 붙였다가 띄면은 다양한 형태의 흑연 조각들이 이 기판 위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 층의 그라핀을 찾고 물리적인 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목적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에피탁실 그로스 방법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그라핀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에 포함되어 있는 카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라핀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의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형성된 그라핀을 분리하는 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용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적절치 않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열을 이용해서 열과 금속 촉매 위에 구리나 아니면 니켈, 카본이 함유되어 있는 가스를 이용해서 촉매 위에 그라핀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면적으로 단층의 그래핀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그라핀이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스 프로덕션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흑연의 층간에 어떤 산화나 아니면 금속연 같은 것들을 침투를 시켜서 이 흑연 한 장 한 장을 방리해서 그라핀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화학적 방리에 대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플레이크의 가능성 및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라핀의 어떤 산업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라핀을 원재료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응용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잉크라든지 아니면 페이스트 아니면 마스터 배치와 같은 형태로 가공이 된 후에 최종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응용 제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응용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내 산업의 경우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현재 존재하고 이 그라핀을 활용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이 중간 재료, 이 그라핀을 갖고 잉크나 페이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2차 가공물인 마스터 배치를 제조하는 회사 또한 많은 반면에, 이런 중간재나 응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원소재인 그라핀을 제조하는 방법은 국내에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중간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응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외국의 회사들의 그라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가의 수입에 의해서 그래핀 원소재의 원활한 공급이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잉크 페이스트 마스터 배치 같은 경우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데 효과적으로 이 그라핀을 적용한 응용 제품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래핀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재료 회사라든지 응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아서 고품질의 그래핀을 갖고 다양한 응용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원인에 의해서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이러한 산업화에도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그래핀 산업화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적 측면을 보면은 흑연은 굉장히 싼 소재이지만 그라핀을 만들기 위해서 흑연 사이에 산화를 시키고 방리하는 과정 중에 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산을 이용하고 이 산을 제거하는 이러한 공정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공정상의 가격 또한 수율,
이러한 기타 등등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1g에 한 10만 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으로써 산업적으로 아직 R&D 측면에 머물러 있고 기업이 쓸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핀을 일반적으로 코머스 메소드라는 기술로서 그래핀을 박리시켜서 만들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 방법을 보면은 통 속에 그래파이트를 함침을 하고 여기에 층간 삽입할 수 있는 산과 산화제를 주입을 해서 이 흑연 사이에 이 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흑연을 사용하였을 때 흑연의 사이즈가 상이하고 또한 층간의 반응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그래핀이 품질의 저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품질의 저하에 발생되는 것들은 결국은 수율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또한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핀이 아직 규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격화를 하면 최종적으로 쓰고자 하는 기업들이 응용처에 따라서 원하는 그래핀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Y축은 흑연의 층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층으로 가면 그래핀에 가까운 거고, 다층으로 가면 우리가 GMP라고 하는 그래핀 나노 플레이트렛이라고 부르는데 층수를 나타내고, 이 X축은 이 흑연의 직경, 결국은 이제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이 층수와 이 그래핀 흑연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바가 회사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Y축과 X축은 층수와 이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이 만드는 회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만들어진 그래핀의 품질이 굉장히 분포가 넓게 자리 잡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핀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상용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가격과 품질과 규격화가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소에서는 이런 산업화를 위해서 그래핀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6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하나는 흑연에서 박리되어 있는 한 층의 그래핀의 크기를 제어하고, 또한 제조했을 때 그래핀의 회수율, 공정상에 혼입되거나 아니면은 사용되는 흑연에 혼입되어 있는 어떠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한 대량 연속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과량의 이제 산을 쓰고 이 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량의 폐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폐수들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제조 공정, 또한 현재 그래핀을 박리해서 만들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제조 시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족해야만 앞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산업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머스 방법과 같은 경우는 합성 시간과 어떤 친환경 제조 공정, 대량 연속 생산이라든지 불순물 제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고, 선도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소재의 경우는 크기 제어나 회수율, 순도 쪽에서 아직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로 전자부품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의 경우는 6가지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합성 시간을 그래핀을 만들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제조하고, 또한 수율을 높이고 순도를 고순도로서 제조할 수 있고, 크기 제어가 가능하면서 친환경적이고
대량 연속 생산이 가능한 어떤 그래핀 제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만드는 그래핀 제조 모식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테일러 유동층이라고 하는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해서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저가의 저순도의 흑연을 이용해서 이 흑연을 프리 트리트먼트 과정을 거친 후에 황산과 광망간산이라고 하는 이 산화제를 혼입을 하고, 이 반응기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세척과 건조 등을 이용해서 건조된 파우더 형태의 그래핀 옥사이드,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환원 그래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래핀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위에는 기존 허머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방법과 같은 경우는 베스 안에 그 흑연과 산화제, 산을 같이 혼용한 후에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24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데, 층간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층간 분리가 이 온도와 자연적인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공정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 방법의 경우는 반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불균일한 어떤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산화 그래핀을 제조할 때 품질이 불균일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래핀의 용액이, 그래파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핀의 용액이 이 베스의 크기,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베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비싼 시설 투자라든지 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러한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제 어떤 외통이 존재하고 회전축을 갖고 있는 내통이 있을 때 이 갭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래파이트와 산과 산화제가 혼입되어 있는 것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shear force가 발생되는 어떠한 조건을 형성해 줌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흑연의 층에 산과 산화제가 침투되게 조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흑연의 방리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발생시키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산화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제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이 200ml짜리 이런 테일러 리액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파이트와 산과 산화제가 혼입되어 있는 그래핀을 만드는 재료들이 주입되게 되면은 이렇게 내통과 외통 사이에 용액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쌍고리 유동이 발생되게 되고, 이 빨간 점이 그래파이트라고 봤을 때 이런 유동적 흐름에 의해서 전단 응력을 발생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유동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흑연이 층간에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입되고 이 반응기를 지나가고 이 토출되는 과정만으로도 그래핀이 제조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폐단 용기 안에서 그 용액을 회전시켰을 때에는 이 터뷸런스한 랜덤한 이 와류가 형성되게 되는데, 앞에서 보이는 외통과 내통 사이에 있는 이 갭 사이즈, 갭의 폭, 그 다음에 이 회전되는 속도, 이 그래파이트 흑연과 이 산화제와 산이 혼입되어 있을 때 이 용액의 점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한 균일한 어떤 테일러 플로우라고 하는 와류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전 속도, 중심부에 있는 이제 그 회전 축의 속도에 따라서 이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러한 힘들이 결국은
그래파이트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힘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파이트에서 산과 산화제가 이제 혼입되어서 나왔을 때 굉장히 일반적으로 높은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DI 워터, 이제 순수한 물로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 그 세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폐수가 발생되고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리 비용을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어떠한 산화 반응을 시켰을 때에는 황산이 혼입되어 있는 이 그래파이트를 저점도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테일러 리액터로 반응시켰을 때에는 흑연과 혼입되어 있는 산이 굉장히 저농도 용액으로서 제조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런 단순하게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이 산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산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한 결국은 이 산을 분리함으로써 남겨져 있는 그라핀 옥사이드를 더 적은 양의 물로서 세척이 가능함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물을 저감함으로써 또 황산을 재사용함으로써 결국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SEM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출발 물질인 그래파이트의 사진입니다. 이 그래파이트를 이용해서 그라핀 옥사이드를 만들었을 때이고, 이 황산을 분리한 후에 그 황산을 갖고 다시 그라핀 옥사이드를 만들고, 또 이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들어갔던 황산을 재사용함으로써 그라핀을 3번 공정을 돌렸을 때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황산과 흑연이 혼입되어 있는 용액이 기존의 그 허머스 메소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점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수율 또한 황산을 재사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래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그 황산 재사용에 따른 어떤 만들어진 그래핀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밑에 보여주는 것들이 사용된 그래파이트, 위에는 이제 첫 번째 이 그래파이트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만들었을 때, 황산을 첫 번째 재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황산을 두 번째 재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엑스레이 결과라든지 아니면 라만, XPX 데이터들이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거의 유사한 그래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황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율 측면에서, 수율이라 하면 처음에 투입되는 흑연 대비 나오는 결과물이 흑연이 얼마만큼 덜 남았냐,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핀으로서 얼마큼 많이 만들어졌냐를 수율이라고 봤을 때에 이 황산을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97% 이상의 수율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부터 황산을 재사용함으로써 흑연에 함유되어 있는 산을 1차적으로 필터링 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 대비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은 세척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황산을 1차적으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황산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핀 위에 이런 산과 같은 어떤 불순물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응용에 접목하는데 이제 한계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연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래핀 외에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심 분리 방법이라든지 필터 프레스 방법들을 쓰는데, 원심 분리는 굉장히 적은 양의 처리
세척만 가능함으로써 산업화에 적합하진 않고, 대용량의 세척이 가능한 어떤 필터 프레스는 나노 입자가 갖고 있는 필터를 이 입자들이 세척 과정에서 막아버림으로써 이런 것들을 파울링 효과라고 하는데,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량 세척 기술로서 어떤 부유 세척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안하게 됐고, 보시면 간단하게 그라파이트 옥사이드가 세척이 되면서 이 필터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세척이 되면서도 이 필터를 막지 않고 세척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고안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척이 된 그라핀 옥사이드는 다시 용액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파우더 형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건조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판상 구조고 나노 입자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인 것과 같이 이 나노 입자들이 건조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리스태킹이라고 하는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재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화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올가닉 베스를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최소한 재응집이 일어나지 않은 환경으로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재응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될 수 있는 수율이 낮아짐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재응집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앞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용액 타입의 그라핀 옥사이드의 수율의 최소한의 저감 없이 건조가 가능하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테일러 리액터와 다양한 이제 세척 건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해서 내부의 어떠한 회전축의 속도에 따라서 그라핀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래파이트가 한 26도 근방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층간에 그라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은 10도 근방으로 픽이 시프트 되게 됩니다. 그 내부의 이제 회전의 그 속도를 달리했을 때 일반적으로 400rpm 이상 600rpm부터는 그라핀이 되기 위한 어떤 층간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SM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존의 이제 허머스 방법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쿠웨이트 테일러 플로우 리액터를 이용한 방법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그래파이트를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허머스 방법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의 시간에서도 층간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쿠웨이트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했을 때에는 한 15분부터 층간 분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수율이라 하면 처음에 투입된 흑연 대비 그라핀이 얼만큼 만들어지느냐를 저희가 측정을 했고, 이런 것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흑연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라핀화 되면은 분산이 돼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은 투입 대비 이 남아있는 양의 대비로서 수율을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기존의 방법인 이러한 모디파이 허머스 방법 대비 쿠웨이트 리액터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높은 수율의 그라핀이 제조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데이터에 없지만 흑연의 사이즈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여기서 쓰인 거는 10마이크로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제조된 어떤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5마이크로 사이즈를 갖고 만든다고 하면 이러한 속도는 5분 이내로 굉장히 더 빨리 박리가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10마이크로 이상이 되면 이것보다 좀 더 늦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허머스 방법 대비 굉장히 빠른 어떤 그래핀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핀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래핀이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 용액을 갖고 흑연의 두께, 라만, XPX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한 1.3 나노미터의 굉장히 한 층의 그래핀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라만과 XPX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에서도 이 그래핀 옥사이드가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핀을 만들 때 중요한 것들이 이제 분급 기술입니다. 분급이라 하면 만들어진 그래핀을 비슷한 층수와 어떤 사이즈를 갖게 분리해내는 방법들을 이제 분급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품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1000rpm 이상의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이즈를 분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어떤 pH 조절을 통한 그래핀 분급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필터의 포어 사이즈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 그래핀을 분리하는 방법들이 기존 문헌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만들어진 후에 이러한 것들을 분리하기보다는 처음에 만들 때의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공정 중에 이렇게 설정된 사이즈가 공정 데미지에 의해서 얘네들이 랜덤하게 같지 않는 원래 디자인된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됐고, 그러한 방법으로서 현재 흑연을 방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테일러 리액터를 한 번 더 이용함으로써, 그 이유는 이 테일러 리액터 내부에서 흑연에 쉘 포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을 한 번 더 이용함으로써 이 쉘 포스를 이용해서 층간 벌어져 있는 그래파이트를 분리하는 공정을 이용했을 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저희가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간 확장이 되어 있는 어떤 그래파이트를 그래핀 옥사이드로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초음파라고 하는 소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호모 믹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그래파이트를 초음파를 이용했을 때에는 기존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래파이트 사이즈가 분리가 되면서 그래핀화 되면서 랜덤한 에너지에 의해서 굉장히 작게 조개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모 믹서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호모 믹서는 이 휠이 달려 있어서 얘네들이 쉘 포스를 받는 건데, 결국 이 휠과 와류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국은 메카니컬 포스, 물리적인 힘과 쉐어 스트레스가 이제 공존함으로써 처음에 층간이 확장되어 있는 그래파이트가 작은 것과 큰 걸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반면에, 쉐어 포스만을 주는 테일러 리액터를 이용해서 확장된 그래파이트를 그래핀 옥사이드로 제조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그래파이트 옥사이드를 이용해서 그래핀 옥사이드로 이렇게 층간 방리를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기존의 어떠한 베스트 타입보다는 연속적으로 방리가 가능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양의 그래핀 옥사이드를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런 소니케이션, 그 다음에 호모 믹서, 테일러, 퀘테일러 플로우를 이용한 이런 방리들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소니케이션의 경우는 시간과 주어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호모 믹서 같은 경우는 시간과 회전하는 이제 RPM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리했을 때, 소니케이션 초음파의 경우는 에너지가 커지고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굉장히
처음에는 한 50 마이크로 정도 된 이런 사이즈들이 0.3 마이크로 사이즈로 굉장히 작게 조개지는 어떤 결과물을 얻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덜 하긴 하지만 호모 믹서의 경우도 작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율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쿠에텔러 플로우를 이용했을 때에는 사이즈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효과적으로 방리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그래핀은 이렇게 분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핀을 분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함이 없게끔 하는, 또한 비공유 기능화를 통해서 다양한 용매에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 또한 이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핀이 산업화에 아니면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현재 굉장히 가격이 편차가 심하고, 또한 제조되는 그래핀의 그레이드는 굉장히 랜덤 그레이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가격이 가능한 어떤 프로세스가 도입되지 않은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은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체적으로 그래핀 문제점 및 제조 방법에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실질적으로 시연하는 공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 박원규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단능력 반응기를 이용한 그래핀의 대량 제조 공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흑연 덩어리를 다음처럼 그래파이트 파우더로 분쇄한 후 이 파우더를 황산과 산화제를 이용하여 섞은 후 다음과 같은 전단능력 반응기를 이용하여 산화 반응시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파이트와 산산화제가 믹싱된 후 전단능력 반응기 내통과 외통 갭 사이에 주입되게 되고, 내통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 테일러 와류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래파이트가 층간산화됩니다. 이렇게 층간산화된 그래파이트는 매우 작은 힘으로 방리시킬 수 있어 그래핀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데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단능력 반응기와 내통이 회전하는 에 따라서 그래파이트와 산산화제가 다음과 같이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흐르면서 테일러 와류에 의해 그래파이트 층간 사이가 산화되게 됩니다. 내통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 그래파이트에 침투하는 산 및 산화제의 층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그래파이트 크기에 따라 반응 시간을 조절하여 인시추 방식으로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전단능력 반응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화 흑연을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된 산화 흑연은 다음과 같이 단층의 그래핀으로 대량으로 제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된 산화 그래핀은 환원 과정을 거쳐 환원된 그래핀으로 제조하고, 이런 그래핀은 다음과 같이 시트 형태로 제조하여 여러 응용 분야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그래핀은 다음과 같이 표면 산화 기능화를 시켜서 금속 산화물을 기능화하여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특성을 부여하여 수처리 등 여러 응용 분야에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제조된 그래핀을 잉크 및 페이스트로 제조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 여러 센서 등 여러 응용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중에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어떤 유해물질 감지 센서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공장 외부에는 이렇게
산이나 알칼리, 기타 오일류와 같은 큰 탱크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탱크들은 각각의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 것과 같이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산이나 알칼리, 기타 유해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센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센서들을 본다고 하면 이런 포인트 센서, 밴드 센서, 케이블 센서, 필름 센서류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가격이고 감도가 높고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어떤 고온이라든지 저온, 습도에 대해서 오작동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신뢰성을 갖고 있는 유해화학 물질 검출 센서 및 소재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이 그래핀과 어떤 고분자와의 복합화를 통해서 센서 페이스트를 제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코팅이 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센서를 만들어서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핀 어떤 복합 소재를 이용한 센서 소재의 특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센서 소재의 차별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센서들이 물에도 같이 반응하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소재에서 이러한 물과 산을 반응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들을 컨셉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이 센서에 닿았을 때에는 저항이 증가를 하는 쪽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산이나 이러한 산 종류들이 닿으면 저항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물과 산, 유해 물질을 각각 독립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소재를 디자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공장에서 쓰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물들은 실내에서 쓰고 있는 이런 DI 워터와 틀리게 저항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저항을 갖고 있는 물들은 기존에 사용되는 어떠한 센서 소재에 비정상적인 알람을 울리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봉쇄했다라는 게 이 소재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산 같은 경우, 황산에 대한 어떤 감지 특성을 봤을 때 거의 10의 마이너스 5승 % 정도의 굉장히 저농도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쓰이는 어떠한 이런 산에 대한 감지 소재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 그 밑에 어떤 저농도 산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소재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본 그래핀 복합 센서 소재의 경우는 굉장히 저농도의 황산도 감지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한 소재에서 질산이라든지 염산, 또한 불산 등도 감지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어떤 산에 대한 감지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센서를 이렇게 침지시켰을 때 물에, 여기서 이용된 거는 이제 DI 워터가 아니고 저항을 일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물에 이 센서 자체를 침지를 했을 때에도 저항이 올라간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세츄레이션 됨으로써 결국은 산을 검출할 때에 이 물이 오버랩 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60도에서의 반응, 또 마이너스 20도의 굉장히 낮은 저온에서의 이제 센서 소재의 반응을 확인했을 때에도 고온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감소됨으로써 측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저온에서도 마이너스 쪽으로서의 저항의 변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 고온이나 저온 영역에서도 이 센서가 원활하게 이 소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고온 방치라든지 저온 방치, 저습 방치, 온도 변화, 온습도 사이클들을 측정했을 때에 만들어진 이런 소재들이 문제 없이
동작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센서 소재들은 이런 센서로서 구현이 되고 결국은 각각의 센서 소개를 했을 때와 같이 이런 유해 물질이 있는 내부가 아니라 이제 옥 외에 장착이 돼서 전체적인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서의 중요한 어떤 센서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센서 소재들은 결국 위치를 판별한다든지 감지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서버에 보내고 결국은 관제 서버에서 담당자들이 전체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센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래핀을 만드는 테일러 리액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런 페이스트라든지 잉크를 만들 수 있는 분산, 그다음에 또한 각각의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재 제조부터 응용까지 대응이 가능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본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에 맞는 그래핀 소재를 저가격의 고품질로서 대량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잉크나 페이스터, 마스터 배치 등의 형태로 중간재 제조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접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이 산업체들이 그래핀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역할을 최대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